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이번에는 삼국사기 정보를 가지고 얘가 우선 문자로 인식이 되는지 먼저 보실 거고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차트를 그리는 방법 조금씩 설명드려보죠. 자, 여러분들께 드렸던 GPT 제공용 안쪽에 가시고 삼국사기 잠깐만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시면 삼국사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까요? 네. 눌러주시고 얘를 인식할 건데요. 제가 이번에 챗GPT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인식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재 이 내용을 캡처를 뜨시면 되는데 캡처를 뜨는 방법은 윈도우 Shift S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윈도우 Shift S 하셔서 얘를 캡처 뜹니다. 자, 캡처를 뜨시고 오른쪽에 가셔서 얘를 캡처 도구에 들어가시면 캡처 결과가 나오겠죠. 스크린샷 요거 누르시면은 얘를 반드시 크게 여셔야 돼요. 다시 얘를 뭐라고? 크게 캡처 화면을 여시면 이렇게 나오실 건데 윈도우 10은 얘가 추출이 안 돼요. 그래서 윈도우 10은 추출이 안 되고요. 윈도우 11은 추출이 됩니다. 자, 윈도우 11인 경우에는 얘가 활성화가 되셔야 돼요. 요 텍스트 작업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요게 활성화가 되셔야 돼요. 눌러보실까요? 텍스트 작업 누르시고 기다리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영역을 보고 모든 텍스트 복사. 다시 뭐라고요? 모든 텍스트 복사 하신 뒤 제가 메모장에 한번 붙여볼까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붙이면 한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와라고 하신 분들 왜 한 분도 안 계시죠? 해당 부분. 해당되는 OCR, 이런 것들 우리는 O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인식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PDF를 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DF를 깨는 방법은 여러분 혹시 RPDF라고 아시나요? 네, 여기서 텍스트 추가 가서 RPDF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깰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장 괜찮아요. RPDF를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저와 함께 저하고 간단하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때 색상이 좀 중요합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때 색상이 좀 중요한데 색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렸던 프롬프트 기본 제공용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께 드렸던 뭐라고요? 프롬프트 기본 제공용에 가시면 오른쪽에 가셔서 기본 프롬프트라고 있으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본 프롬프트에 가시면 좀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시면 아래쪽 쭉 내려가시면 쭉 내려가 보실게요. 쭉 내려가시면 요 지도가 나오실 거고요. 이렇게 지도가 나오실 거고요. 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아래쪽 쭉 내려가시면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실게요. 이렇게 색상이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요? 색상이 있는 게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는 팔레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해당되는 팔레트라고 하는데 요걸 뭐냐 하면은 가장 작은 거부터 가장 큰 것까지를 9단계로 지가 나눕니다. 9단계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색상을 뿌려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를 뭐라 한다고요?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히트맵을 하는데 여기서 히트맵은 정규화라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런 것들 다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YLG에는 옐로우부터 그린까지 다시 옐로우부터 그린까지 해당하는 색상을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뿌려내는 것을 히트맵 혹은 팔레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렌지스 혹은 그레이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레드스 영문으로 레드스 쓰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
요거에 기반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색상을 뿌려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Y의 GN 색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와 함께 정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규화라고 하는데요. 이 정규화는 개념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정규화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0으로 만들고 가장 큰 것, 맥스 값을 1로 만듭니다. 그래서 걔를 정규화를 0부터 2 사이에 값을 놓고 얘를 배분을 해서 색상을 뿌릴 때 많이 쓰는 방법을 뭐란다? 우리는 정규화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뭐라고요?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뿌리고 싶을 때는 뭐라고요? 정규화해서 팔레트 색상으로 Y의 GN 색상으로 뿌려. 그러면은 막대 그래프를 쫙 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실 건데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데이터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간략 빈도 분석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간략 실습 빈도 분석으로 가주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서울부터 개까지 지역별의 분포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까요?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얘를 선택하셔서 얘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C 해보실게요.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챗 GPT에 가셔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새롭게 만드신 다음에 얘를 그냥 붙여요. 얘를 붙이시고 얘를 지우시고 그냥 막대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 놓으시고 위 자료를 막대 그래프 그려주세요. 위 자료를 막대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파이썬이라고 나오실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파이썬이라고 놓고 얘가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간 뒤에 해당한 내용들의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우선적으로? 자, 한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이쪽 오른쪽에 가시면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나오시는데 얘를 누르시게 되면 한글이 나오긴 해요. 이렇게 누르시면 뭐라고요? 한글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색상을 바꾸거나 이 값을 위에다가 표현하거나 그러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위치를 바꾸거나 그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동적인 부분이고요. 우리는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를 수정을 해야 돼요. 얘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한글 폰트를 넣어주세요. 이럴 경우는 뭐라고요? 한글 폰트를 넣어주셔서 한글 폰트 적용해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을 X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이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X, Y, 틱스 적용이라고 하시게 되면 얘가 X축과 Y축의 한글 폰트를 강제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이 프롬프트는 제가 여기에 프롬프트 작성용에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한글 폰트를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한글 폰트를 넣을 건데요. 한글 폰트를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드렸던 대동 컨소시엄 그 다음에 GPT 제공용으로 가실게요. 자, GPT 제공용 가셨습니까? 맨 위에 가시면 폰트 보안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맨 위에 가시면 폰트 보안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얘를 열어주시고 여기에 가시면 남산 2B라고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남산 2B 얘를 선택할 건데 반드시 얘를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얘를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얘가 우선적으로 서울 남상장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료예요. 영리기관에서도 다 쓰실 수 있고요. 얘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얘가 폭이 좀 좁아요. 여기 폭이. 다른 폰트에 비해서 뭐라고요? X축의 폭이 좀 좁아서 조금 더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폰트를 조금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업로드합니다. 이 폰트 제대로 적용해. 다시 이 폰트 적용해서 그려줘라고 할게요. 다시 한 번 해보라고요? 이 폰트 적용해서 차트 생성. 다시 이 폰트 적용해서 차트 생성이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MNT 데이터 그리고 한글 폰트 얘가 들어가요. 뭐라고요? 한글 폰트 얘가 가상의 데이터로 폰트 경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얘가 제목, 라벨, 현재 Xtix, Ytix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시 뭐라고요? Xtix, Ytix인데 만약에 X, Ytix가 제대로 얘가 적용이 안 되시면 보통은 여기는 제대로 적용이 되실 건데 여기와 여기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세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X 띄고 Y 띄고 tix 적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X 띄고 Y 띄고 tix 적용이라고 하시게 되면 X틱, Y틱스를 한글 폰트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이썬 코드를 보시게 되면 X틱스, Y틱스 다시 뭐라고요? X틱스, Y틱스가 되면서 얘가 폰트가 다음과 같이럼 지정이 되실 건데 현재 저는 한글 폰트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증가라고 할게요. 다시 뭐라고요? 전체 폰트 사이즈 증가라고 할게요. 전체 폰트 사이즈 증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폰트 사이즈가 14로 나오네요. 여기 폰트가 뭐라고 현재 뭐라고 저는 14로 나오는데 폰트 사이즈 16으로 해줘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 16 여기 나오네요. 16, 20,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것도 작다 그러면 더 증가. 다시 뭐라고요? 더 증가. 현재보다 2단계 증가. 너무 작아서 현재보다 2단계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를 16, 18 그래서 2단계씩 증가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폰트가 나오셨을 텐데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 한글 폰트는 제대로 적용되셨을까요? 적용되셨을까요? 네.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Ytix의 천 단위를 찍고 싶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Y축의 라벨에 천 단위를 찍을게요. 첫 번째, Y축 라벨에 천 단위 표기. 천 단위 표기라고 하시면 돼요. 자, Y축 라벨에 천 단위, 오타네요. 상관없습니다. 천 단위 표기라고 하시게 되면 지가 알아서 천 단위를 알아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같이 천 단위 표기 되신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Y축에 천 단위가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라벨입니다. 다시 X축의 라벨을 보시게 되면 현재 각도가 45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도로 만들 거예요. 얘를 다시 뭐라고요? 0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5자 이상 또는 스페이스면 강제 개행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각도를 0도로 만들고 5자가 적당하더라고요. 5자 이상 또는 빈 셀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강제 개행해. 그러면 얘가 아까 보신 것처럼 다음 줄로 넘깁니다. 여기서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분석을 하시려면 그 상세한 내용들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여기다가 지정해 볼게요. 자, X축 라벨은 각도 0도, 컴마, Shift 엔터, 5자 이상 또는 스페이스는 강제 개행하세요. 다시 한번요. X축의 라벨은 각도 0도 5자 이상이면 스페이스 또는 스페이스는 강제 개행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얘를 해당되는 부분을 표기하게 되는데요. 얘가 0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0도로 바뀐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현재 얘가 0도로 바뀌신 거 보이실까요? 네. 0도로 다음과 처럼 바뀌었고요. 자, 계속합니다. 제가 Y축의 제목도 0도로 바꿀게요. 다시 뭐라고요? Y축 설명도, 변수, 해당되는 제목도 각도 0도. 그래서 Y축의 라벨 제목도 각도 0도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얘도 0도로 바뀐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Y축의 라벨, 다시 Y축의 제목. 그러면 얘가 0도로, 각도 0도로 하시면 0도로 바뀌실 겁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다 치는데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막대 그래프에 값을 표현할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막대 그래프에 뭐라고요? 값을 표현해 볼게요. 막대 그래프의 값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234 띄시고 0.0%. 자, 다시 한번요. 막대 그래프의 값을 1000단위로 찍고 비율적으로 구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고 퍼센트를 붙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원본 자료에는 퍼센트가 없었어요. 다시 원본에는 뭐라고요? 퍼센트가 없었는데 얘가 알아서 계산해서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얘를 표현해 보실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상단에 X축의 상단에 숫자와 백분율이 표현되시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서 비율을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다시 비율을 뭐라고요?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선생님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1000단위 찍고 소수점 그러지 마시고 1,234 띄고 퍼센트라고 치시면 이 표본 그대로 아웃풋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다음 줄로 넘겨볼 건데요. 어떻게 넘기는지 보여드릴게요. 값의 표기를 Shift 엔터 1,234 그리고 역슬래시 n이라고 넣으세요. 여기다 역슬래시 뭐라고요? 역슬래시 n 그리고 Shift 엔터 0.0%. 자, 여기 나오는 역슬래시 n은 강제 개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키보드에서 역슬래시가 어디에 있냐면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원표시로 되어 있는 거. 다시 뭐라고요? 원표시. 그러니까 엔터 주변을 살펴보세요. 엔터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원표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원표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참고적으로 얘가 슬래시, 얘가 역슬래시입니다. 다시 얘가 뭐라고요? 슬래시, 얘가 역슬래시가 되는데 이 역슬래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컴퓨터의 경우는 원표시로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원표시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원표시 예로 나와요. 예로 나오고요. 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역/n은 강제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요? 강제갱. 그리고 폰트 크기 증가라고 할게요. 폰트 크기 두 단계 증가. 폰트 크기 두 단계 증가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강제 개행을 해요. 얘를 다시 뭐라고요? 강제 개행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처럼 값을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표기하시려면 이 부분을 보통은 얘를 확장을 시켜주시고요. 다시 얘를 부분 확장하시고 항상을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없으세요? 파이썬 코드가 지금 안 나오시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해당 부분 옛날에는 이게 옵션 설정에 나왔었는데 현재 얘가 좀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삐박스를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 뭐라고요? 삐박스. 삐박스 표기라고 할게요. 다시 뭐라고요? X값,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값 표기에는 삐박스 적용. 다시 한번요. 삐박스 적용이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얘가 삐박스가 적용이 되실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것들, 다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삐박스라고 합니다. 삐박스. 이렇게 테두리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에 색상을 뿌려볼게요. 다시 막대 그래프에 뭐라고요? 색상을 뿌려볼게요. 네, 막대 그래프의 색상. 자, 막대 그래프의 색상을 뿌려내려면 제가 우선 막대 그래프의 색상을 다채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라고요? 다채롭게. 막대 그래프의 색상을 뭐라고요? 다채롭게 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다채롭게 하시면은 얘가 다양한 색상으로 뿌려내게 되는데 아마 불만족하실 거예요. 색상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다채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얘가. 이 색상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색상을 제가 뿌릴 건데 아까 전에 색상을 YLGN 색상으로 할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YLGN 색상으로 할 거고요. 막대의 테두리를 검정색 실선. 다시 뭐라고요? 막대 그래프에 뭐라고요? 테두리를 검정색 실선하는데 막대 그래프하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막대 그래프의 테두리는 검정색 실선. 같이 입력해 보실게요. 막대 그래프 테두리 검정색 실선. Shift 엔터. 내부 색상은 YLGN 적용. 내부 색상은 뭐라고요? YLGN 적용인데 더 좋은 방법은 빈도수를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다시 빈도수를 기준으로 뭐라고요? 정규화하여 YGN 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빈도수를 기준으로 얘가 색상을
뿌려내게 되는데요. 현재 더 오래된 생각을 하겠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색상을 뿌려내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최대값, 최소값을 정규화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색상을 뿌려내게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럼 색상을, 테두리를 만들고 색상을 다음과 같이럼 뿌려내실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자잘하게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한 번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 해당 부분, 이제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시면 Y의 GN 색상으로 이렇게 뽑아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저는 정렬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라고요? 정렬을 바꿔볼 건데요. 빈도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빈도수를 기준으로 뭐라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 바꿔라.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바꿔볼게요. 자, 빈도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빈도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하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내림차순 정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아마 되셨을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럼 내림차순 정렬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선생님 이 안쪽의 색상을 반전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를 옐로우, 가장 작은 것을 그린으로 뿌리고 싶다 하시게 되면 어떻게 색상을 뿌리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색상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색상을 YLGN 언더바 R 적용. 자, 언더바 R은 뭐냐면 반전을 시키라는 뜻입니다. 언더바 R은 뭐라고요? 반전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더바 바고요. 얘는 히트맵 컬러바라고 합니다. 이쪽은 뭐라고 한다고요? 히트맵 컬러바를 표현하라. 그러면 히트맵 컬러바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반전된 거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옐로우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 뿌려지신 거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평균선을 기준으로 평균선을 그려라라고 할게요. 일단 뭐라고요? 평균 직선을 그리는데 점선을 그리는데 빨간색으로 표현하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평균선을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하라고 할게요. 자, 평균선을 적색 점선으로 표기하라. 자, 평균선을 적색 점선으로 표기하라. 그렇게 되면 지가 알아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거야. 지가 알아서. 이렇게 추가가 할 거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추가가 되실 거고요. 만약에 여기 표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뭐라고요? 평균선의 표기 방법. 다시 한번 평균선의 뭐라고요? 평균 표준 방법. 자, 함께 천천히 해볼까요? 평균선 표기는 Shift 엔터 쌍따옴표 여시고 MEAN는 그리고 평균값 표기. 평균값을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1,234.5까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1.234.5.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는 거죠? 요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쌍따옴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표기 방법이 다음같이럼 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계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셨는데 여기서 제가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위 5개만 뽑아봐. 다시 뭐라고요? 상위 5개만 뽑아봐. 그러면 얘가 알아서 뽑아서 평균선을 다르게 좀 그리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볼게요. 누적 비율 60%만 뽑아봐. 다시 뭐라고요? 누적 비율 60%만 뽑아봐. 한번 볼게요. 누적 비율 60%까지만 뽑아봐 라고 할게요. 누적 비율 60%까지 선별해서 다시 작업. 자, 누적 비율 60%만 놓고 그려줘 라고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을 다음같이럼 60% 누적이 60%인 경우까지만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합쳐서 누적 비율 평균선 빠졌으면 평균선 다시 그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적 비율 60%까지만 놓고 막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상위 5개, 상위 7개, 뭐 상위 60%만 해줘 라고 하시게 되면 다음같이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율 5%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다시 뭐라고? 비율 뭐라고요? 5% 이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누적 비율 50% 이상권, 50%까지만 하셔도 누적 비율을 다음같이럼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같은 내용들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할 때마다 요청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걸 할 때마다 요청하는 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상태의 코드를 다운로드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 자체는 뭐라고요? 파이썬 코드를 알려줘라고 하시면 돼요. 이 파이썬 코드를 뭐라고요? 알려줘라고 하시면 되는데 현재 누적 비율 60%가 아니라 전체 비율로 할게요. 누적 비율 100% 하고 다시 뭐라고요? 누적 비율 100%로 하고 전체 파이썬 코드 알려줘. 다시 한번 전체 파이썬 코드 알려줘라고 할게요. 전체 파이썬 코드 알려줘 하시면은 지금은 하시면 아마 파이썬 코드 알려달라고 그러면 파이썬 코드가 나오실까요? 나오시죠, 지금은. 예. 요게 아마 전체 파이썬 코드를 알려줘라고 먼저 하고 나서부터 작업을 하면 그다음부터 파이썬 코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옵션이 있었어요. 알아서 파이썬 코드가 나오게끔 했는데 지금 잘 안 나오네요. 그건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더 좋은 부분을 놓고 파이썬 코드를 다음같이럼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를 카피하셔서 메모장에 저장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파이썬 코드를 뭐라고요? 카피를 하셔서 메모장에 저장하시고 향후에 작업을 하시고 이 파이썬 코드를 메모장을 같이 집어넣으시고 한글 폰트도 넣으세요. 그리고 그냥 실행이라고 때리면 그려집니다, 얘가. 자, 그러면 얘를 파이썬 코드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볼 건데요. 이 파이썬 코드는 어려워요. 이 파이썬 코드 이거 보시면 어렵지만은 몇 가지 정도는 좀 설명드릴게요. 사이즈 정도는 수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사이즈 정도는 수정하실 수 있겠죠? 다른 건 몰라도, 다시 뭐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사이즈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로테이션 0도 보이세요? 뭐라고? 로테이션 뭐라고요? 0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나오는 거고 요건 좀 말씀드릴게요. 요런 거는 이해되시겠죠? 다른 건 몰라도 요런 것도 요런 거는 이해되시겠죠?
레드 이런 거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색상 다시 뭐라고요? 색상 레드로 되어 있고 요거는 뭐냐면 점선으로 표기하라는 뜻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점선으로 표기해라. 나머지는 좀 어렵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거 뭐라고? 폰트 사이즈 이런 거 뭐라고요? 폰트 사이즈는 여러분들 조금씩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손대기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나머지는 어렵지만은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수정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요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MEAN. 다시 뭐라고요? MEAN으로 놓고 점 1이 뭐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점 1은 뭐라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표현하라.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앞에 컴마가 천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만 보시면 돼요. 이건 뭐라고요? 의미만 보시고 이런 것들은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마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폰트 사이즈 정도, 다시 뭐라고요? 폰트 사이즈 정도는 수정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받을 건데요. 이 자료를 받으실 건데 얘를 쫙 드래그 합니다. 다시 얘를 뭐라고요? 쫙 드래그 하신 다음에 아니면 코드만 복사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코드 복사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것만 보셔도 코드 복사가 있으세요. 자, 메모장 하나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메모장 넣으신 다음에 얘를 붙여요. 안 붙었다. 코드 복사 이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코드 복사를 넣고 얘를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다시 이 파일을 뭐라고요? 저장할 거예요. 자, 저장하실 때 주의하실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 얘는 첫 번째 파이썬 코드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막대 그래프라는 것을 파일명에다가 넣어주세요. 뭐라고요? 막대 그래프라는 걸 하셔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저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에 가셔서 뭐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런 다음에 C 드라이브에 가셔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대동 컨소시엄 안쪽에 실습 자료로 갈게요. 여기 가서 뭐라고요? 실습 자료에 첫 번째 지금 5째 시간으로 할게요. 첫 번째 1일차에 5번째 놓고요. 저장하실 건데요.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냥 오늘 날짜 잠깐 넣을게요. 2025년도 08 오늘 며칠인가요? 28 하시고 언더바 01 언더바 하시고 자, 막대 그래프 차트 맞나요, 여러분들? 막대 차트 언더바 색상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YLGN 맞으신가요? 네, 언더바 파이썬 코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막대 차트이면서 색상은 YLGN이고 얘는 뭐라고요? 파이썬 코드다 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 얘가 챗GPT가 얘 파이썬 코드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네 라는 것을 얘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차트를 그리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하고 얘가 닫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괜찮은데 이 원시 데이터는 지워주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원시 데이터는 지워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원시 데이터는 지워주셔야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른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그쵸? 저희가 할 때마다 다른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데이터 부분을 지웁니다. 다시 뭐라고? 데이터 부분을 지우고 얘를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현재 이거는 그냥 테스트고요.
다음 타임에 제가 만들어 온 차트가 있어요. 그걸 한번 직접 한번 넣어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조금씩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 용어를 한 번에 만들기가 좀 쉽지 않으세요. 한번 지금 따라 하시니까 되시는 거지, 이 용어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맨 처음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요게 X축, Y축, 라벨, 변수명 이런 것들 조금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 다시 한번 저장하고요. 끌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뭐라고요? 새롭게 만드셔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데이터를 먼저 넣을 건데요.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냐면 왼쪽에 보시면 학부의 정보가 있어요. 왼쪽에 가시면 뭐라고요? 학부의 정보 찾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얘를 카피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그냥 붙이세요. 그리고 얘 끄시고 제가 두 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한글 폰트를 넣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한글 폰트를 넣습니다. 한글 폰트 다시 볼게요. GPT 제공용 안쪽에 폰트, 그 다음에 남산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얘를 집어넣으시고 두 번째 해당되는 엑셀, 파이썬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요. 파이썬 코드는 실습 자료에 1-5번이었나요? 네, 1-5번에 가셔서 얘를 그대로 업로드 하세요. 뭐라고요?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제 요청사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엔터. 위 자료를 활용해서 첨부한 파이썬 코드 실행해. 다시 첨부한 뭐라고요? 파이썬 코드 실행하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첨부한 파이썬 코드를 하게 되는데요. 얘를 불러들여 놓고 해당되는 부분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왜 오래 생각해? 저는 건너뛰기 해볼게요. 건너뛰기 해도 되나 볼게요. 저는 건너뛰기 해볼게요. 건너뛰기 했더니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 파이썬 코드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언더바 R로 들어갔네요. 네, 언더바 R 하셔서 결과치를 보시면 차트가 나오실 것 같은데요. 다음과처럼 차트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게 되면은 여러분 작업하실 때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미리 만들어 놓고 올리신 다음에 조정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엑셀에서는 편집이 안 돼요. 얘는 이미 JPG나 PNG로 받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안 되고요. 직접 수정하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얘의 좋은 점은 여 안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안쪽에서 자잘하게 수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으로 한다거나 전체 대비 5%, 그러니까 3에서 5%짜리만 뽑아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조정도 얘가 손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는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조금 더 빠르게 나오실 거예요. 네,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마음이 아프네요. 네.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대다수 생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화면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이봐 화면 출력해줘 그림 그려줘 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야 그림 생성해 라고 한번 더 성질 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기다려 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폰트가 맨날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래쪽에 가시면 마지막에 한번 나와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계속 빨간색으로 계속 나와서 네. 이런 건 어떻게 해봤는데도 조금 그거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시각화 차트로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게 한 번만 코드만 잘 짜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넣으시거나 조정하실 때는 조금 더 편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타임에는 제가 맞춤형 차트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 추후에 여러분들 뭐 파워 BI나 다른 것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집어넣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차트가 바로적으로 상성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구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자,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말씀드려 봤는데요.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조금 이따가 다양한 차트 종류 보여드릴게요. 네, 다양한 차트 종류 보시면서. 네, 이런 조정하는 게 조금 힘들죠?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려낼 수는 있다.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그려내실 수는 있다. 그러면 데이터 집어넣고 그려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산출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사항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당 부분 한번 그려봤고요. 이렇게 이 정도 보시고 또 질문사항 다른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현재 시간 몇 분이냐? 3시 52분 정도 되셨는데요. 13분 정도 쉬시고 13분이면 얼마야? 4시 5분인가요? 네, 4시 5분에 뵙겠습니다. 4시 5분에 뵐게요. 네, 4시 5분에 뵙겠습니다.